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나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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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널을 맡게 된 박다원입니다. 예, 저는 패널 한채웅입니다. 네, 저는 패널 곽승원입니다. 네, 저는 패널 박진혁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보게 됐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5번째 이야기로 찾아오게 됐는데요. 저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 했는지 다들 기억나시죠? 네, 어떤 얘기 했었죠? 예, ICT를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기억을 네, 못 저희가- 하시는 것 같네요. 네, ICT 융복합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저번에 이제 농구 로봇 Q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NBA의 그 선수들도 이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이제 이 로봇에 대한 이제 인스타 스토리 같은 것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농구 로봇 Q랑 이제 조만간 미국의 슈팅 코치 분과도 슈팅 대결을 펼친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이제 관심 갖고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에 내용 저희가 잠깐 추가된 점 얘기해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약간 토론 형식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해볼 거냐면 바로 이제 요즘 약간 핫하다고 해야 될까요?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로봇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뭐 로봇 심판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네. 어떻게 알고 계시죠? KBO에서 한창 핫했죠.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네 더 말씀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희정 씨의 설명을 듣고 싶네요. 네네. 우선 제가 최근 이제 이 로봇 심판이 다시 핫해진 이유를 잠깐 다시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8월 3, 4일이죠. 이제 잠실구장에서 KBO 이제 퓨처스 리그 서머 리그 경기가 이제 열리게 되었어요. 이제 2부 리그 팀들이 경기를 치르는 건데 이제 두산과 SSG 이제 2부 리그 팀들 경기에서 이제 색다른 구경을 할 수 있었는데 바로 로봇 심판이 이날 경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봇 심판은 전체 경기를 로봇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야구에서는 볼과 스트라이크 판정을 로봇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제 로봇 심판이 있어도 하지만 주심은 존재하고 주심은 이제 마음대로 자신이 볼과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로봇에 내린 판정에 따라서 볼과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는 건데요. 로봇에 대한 판정은 주심이 착용한 이어폰을 통해서 들리고 그 결과에 따라 이제 심판이 판정을 하는 겁니다. 로봇 심판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봤을 땐 네네. 그 약간 그건 없는 것 애매하게 존에 걸치는 공들이 좀 네네네. 정확하게 판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아까 진영 씨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공정함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이런 공정함이 이제 보장된다는 게 엄청난 이점으로 생각될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94%와 95% 정도의 300개 정도의 이제 공을 던지게 된다면 메이저리그에서도 15개 이상의 오심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해요. 15개 정도의 오심이 만약 승부처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오심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KBO 1군 리그에서도 로봇 심판이 도입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 뭐 제가 보기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에 따라가 아니죠. 하지만 이제 로봇 심판에 대한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게 되죠. 제가 간단히 얘기해보자면 우선 로봇의 판정을 받고 주심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판정 딜레이가 약간 존재해요. 그래서 약간 루틴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약간 피해가 갈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주심들의 존과는 이제 로봇 심판은 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경기를 겪어본 선수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간단히 얘기 드렸는데 지금 찬성 측과 반대 측 나누어졌는데 찬성 측 우선 누구 계시죠? 저 한채웅 찬성 측입니다. 네, 저 박진혁도 찬성 측입니다. 네, 이 두 분이 이제 찬성 측을 맡으실 거고 다원 씨랑 이제 승원 씨가 반대 측을 맡아주실 건데 저희가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고 오랫동안 토론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찬성 반대 이렇게 각자의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상대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자유 토론을 마지막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찬성 측의 채용 씨부터 이야기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다! 간다! 넘어간다! 네, 찬성 측의 한채웅입니다. 자, 우선 스트라이크 판정 문제는 매년 매 순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이제 선수 대부분이 일관성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에 대한 심판진의 자신의 항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선수들은 이제 심판들이 매 순간을 공정하게 봐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규정상 8조 1항을 보면 심판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얼마든 퇴장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룰이 있으며 8조 2항은 스트라이크 존 심판의 고유 권한이라고 못 박아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월 혹은 매경기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판정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심판진은 이제 심판 승강 제도를 도입해서 오심을 없애보고 심판 명예 실추 회복을 노렸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심판들의 제멋대로의 판정이 계속 나오고 선수들은 공정성을 잃은 리그 운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위해서 혹은 심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로봇은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기술입니다. 네, 채용 씨는 이제 제가 약간 요약해보자면 심판의 고유 영역인 볼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한 부분에 침범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이 이제 좀 침해받는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약간 주장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그럼 반대측 첫 번째 분의 이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네, 승원 씨. 우선 방금 채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하게도 AI 심판이 공정성을 높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공정성을 높일 때 저희가 흔히 농담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죠? 야구를 보면서 저 심판 돈 받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저희가 물고 뜯고 그러면서 야구를 재미지게 보는데 선수들도 저희가 보다가 경기에서 심판에게 볼 판정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모습을 야구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 그 모습이 야구라는 스포츠로서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역사가 지속됐고 그 역사 속에서 또 다른 그런 재미적인 요소가 사라진다면 저희가 야구를 볼 때 허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AI 심판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볼 판정을 보이는 게 기존 심판보다 더 높은 가치에 있다고 보는데 그 정확한 볼 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체감을 느낀 선수들이 말을 할 때 그 AI 볼 판정이 주심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많이 있다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오면서 그런 의견을 봤을 때 그 선수들 전체가 여태까지는 주심과 함께 플레이를 했는데 그 평소의 야구와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야구가 변해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네요. 네, 승원 씨 이야기를 약간 요약해보면 이제 오심과 볼 판정이 심판이 하는 것도 하나의 역사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AI 로봇이 심판을 맡게 된다면 이에 대한 역사도 무너지는 것이고 이게 정확한 판정이 잘 이게 사람과는 약간 판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구심도 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네, 진혁 씨가 찬성 측의 입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로봇 심판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원인이 뭘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바로 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인간 심판의 판정 공정성 논란에서 이 로봇 심판 도입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많은 분들이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심이 경기를 지배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소롭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저를 포함해서 희정 씨나 승원 씨도 열렬히 응원하는 야구팀이 있는데 중계를 보던 도중에 주심의 스트라이크 그 콜에 대한 불만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올림픽만 하더라도 야구 경기에서 저도 가족과 함께 경기를 보던 와중에
화목한 주말이었는데 이게 왜 스트라이크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한두 장면이 아니었죠. 그래서 만약 로봇 심판이 도입된다면 보상 판정 그리고 퇴근 존 등의 이상한 스트라이크 존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로 인해서 보다 공정한 경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승부 조작과 편파 판정에 대한 우려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로봇한테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부 조작과 편파 판정에 대한 우려도 저는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로봇 심판 도입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진혁 씨 의견 제가 한번 요약해 보자면 우선 오심이 현재 지금 일반인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이제 로봇 심판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제 승부 조작과 편파 판정에 대한 정식을 선언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원 씨가 반대 측에 대한 입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저는 반대하는 근거를 가져왔는데요. 약간 있어 보이는 말로 처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불안정성에서 오는 스포츠의 매력. 그리고 두 번째로 네네. 심판의 기준에 미치는 인간과 비인간적 요소의 차이. 약간 있어 보이는 말 두 개로 시작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스포츠의 매력이라 하면 예측 불가능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스포츠의 모든 순간을 항상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순간을 생각해보면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참 많아요. 뭐 역전에서 이긴 경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이런 경우에서도 아까 승원 씨가 말한 거의 연장선상에서 심판의 판정도 경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기의 불안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생각해요. 물론 항상 그것이 아까 진혁 씨가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결과만을 불러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사고하고 의사소통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더 아름다운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고 인간적인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지 않나. 그것이 인간이 즐기는 문화인 스포츠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얘기해보자면 그 스포츠 연장선상인 스포츠 예능에서도 이렇게 스포츠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오는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최근 스포츠 예능에서 활약 중인 김병환 의원과 더그아웃 매거진이라는 곳에서 스포츠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김병환 의원님이 스포츠는 짜인 각본이 없기 때문에 돌발 상황 속에서 출연자들의 솔직한 모습이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측 불가능성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스포츠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앞서 얘기한 심판의 기준에 미치는 인간적 요소와 비인간적 요소의 차이. 이게 좀 말이 좀 제가 일부러 어렵게 했는데요. 최악의 경우의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인간 심판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판정을 어느 한 팀이 유리하게 만드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아까 진혁 씨에 대한 편파 판정 이럴 수 있겠는데요. AI 심판에게 편파 판정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해킹하는 것도 충분해요. 정말 쉽죠. 하지만 인간 심판의 경우에는 그 개인의 윤리적 기준에 의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인간 윤리적인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거한다면 그 심판이 이게 물론 그런 돈을 받기도 했고 그런 요구를 받았지만 이건 내 판단하에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편파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더 공정하게 저희가 사회에서 만연하게 받아들이는 공정성에 의거해서 그러한 아름다운 스포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 지표를 가지는 AI 심판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 기준을 공정성에 대한 기준을 누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 심판에 대한 논의는 반대하여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러한 공정성에 대한 지표를 가진 심판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핵심적으로 원하는 공정성의 문제랑 연결될 수 있냐는 하고 볼 수 없죠. 예를 들어서 한양대 철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AI에게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공정성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만들고 있는 AI에게 너무 이르다. 우리가 영화에서만 본 AI만 가지고 이렇게 현실에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아직 AI가 그 정도 단계가 안 된다. 뭐라고 하죠? AI 심판의 활용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게 AI를 활용하는 게 저희가 공정성을 위해서 AI 심판을 활용하는 건데 이제 볼과 스트라이크만 판정을 하고 나머지는 상황에 맞춰서 유도리 있게 인간 심판이 판정하는 것으로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발전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과연 우리가
AI 심판을 아직 사용할 단계가 되었나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 상황인가 싶습니다. 네, 그럼 제가 다원 씨 이 길었던 의견을 제가 약간 이렇게 보자면 우선 스포츠의 특징인 이제 예측 불가능성을 이제 로봇 심판이 도입된다면 이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특성까지도 침해하는 거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윤리로도 충분히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공정함을 로봇에게 주입시키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제 생각에도 마지막 의견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람끼리도 공정함을 의논하는데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로봇에게 공정함을 주입하기라. 이건 약간 네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논란이라 해야 될까요? 약간 논란의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자유토론이자 이제 상대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먼저 상대 의견에 대한 반박을 진행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네, 승원 씨 손을 번쩍 드셨는데, 네, 승원 씨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두 개였는데, 승부 조작 관련해서는 다원 씨가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결과적으로 방법은 공정성을 해트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고, 어차피 야구에서 심판이 돈을 받거나 편파 판정을 한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는 포지션이 있고 그냥 승부 조작의 대상이 달라지는 그런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AI 볼 판정을 내리는 사람을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방법은 너무 다양하다고 봐서 특히 다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에서는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진혁 씨가 말씀하실 때 최근 채용 씨도 말씀을 하셨죠? 최근 들어서 그런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편파 판정에 대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계속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니까 점점 선수들과 그런 사람들로 경기가 진행이 주로 되고 그러면서 항의의 목소리도 점점 심판들에게 닿기 시작한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실제로 키움의 손혁 감독이 브리검 선수가 예전에 항의를 하다가 주의 조치를 받았을 때 그때 손혁 감독이 실제로 브리검은 예전부터 더그아웃에서 자기 목소리를 냈던 선수라며 올해는 관중이 없어서 목소리가 주심기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최근에 나오는 항의도 충분히 그런 경우가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딱히 볼 판정에 대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프로야구는 그대로 진행이 돼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고 제가 이렇게 자유토론 부분에서는 딱 유학 같은 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채영 씨가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채영 씨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원 씨가 방금 말한 점에서 간단하게만 이제 오류를 짚자면 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관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가 아니라 원래부터 목소리가 있었는데 팬이 없어지면서 그 목소리가 심판한테 닿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지운 것은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심판한테 도달이 되지 않았고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가 팬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심판하게 닿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라고 요약을 해준 거랑 이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오히려 팬이 이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심판에게 계속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닿기 시작했고 그 브리검 선수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다가 경고 조치를 받는 선수까지 생겨났는데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도 과연 승원 씨처럼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진짜로 야구를 위해서 좋은 판단 인간은 한번 재고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승원 씨가 입론할 때 허전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축구로 가볍게 예를 들자면 자, VAR을 예로 들자면 이제 더 공정하고 축구에 있어서 이제 다이빙이나 더 악의적인 파울 등을 잡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오히려 VAR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은 그 팬들과 선수들 그리고 심판진들까지도 모두가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초집중을 하면서 그 경기에 대해서 더 집중감을 부여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허전하다라는 의미는 VAR의 사례를 봤을 때 야구의 골 판정 기계가 도입됐을 때도 비슷한 도구로서의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원 씨의 의견에서 이제 안전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매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스포츠에서 약팀이 강팀을 잡을 때가 보통 가장 큰 예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게 심판의 오심 때문에 불안전하고 예측 불가능한 매력이 있다라고 어필을 하기에는 좀 의견 자체가 좀 불안전한 느낌이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약팀이 강팀을 잡고 스포츠의 매력 자체가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큰 매력이 있지 그 오심이 경기를 지배해서 그 오심 덕분에 약팀이 강팀을 잡았다라고 칠 때 그런 팀이 그렇게 기억에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심으로써 그런 경기가 뒤집히는 사례가 나온다면 이제 2010 남아공 월드컵 때 수아레즈의 신의 손 사건이나 진짜 마라도나 선수가 손으로 골을 넣었던 그런 오심으로 이제 역사상 최악의 오심 이런 식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채용 씨 의견 좋네요. 그러면 네, 다운 씨도 할 말이 네. 많아 보이는데 다운 씨, 네, 얘기해 주실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채용 씨가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마디로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스포츠에 대해서 인간 문화에 로봇이 들어가야지 조금 더 공정해진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뭐라고 하죠? 스포츠 문화에서 오는 불안정성에 대한 얘기는 인간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간의 문화에 로봇이 도입되는 순간 이제 정말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예요. 왜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물론 이게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내진 않지만 그 속에서 인간들끼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해야지 더 인간이 다루는 문화를 더 인간답게 해결하는 방식이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갑자기 AI 로봇을 도입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 뿐이지 이 기존의 문제는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거니까 이르지 않나. 물론 저도 완전히 반대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딱 도입하려고 할 땐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맞습니다.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우선 의견 잘 들었고요.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특히 진혁 씨. 네, 제가 딱 그 반대측 이제 두 번째 말하면서 이 토론을 끝낼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자신감이 좋으신데, 그럼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저는 맨 처음 그 반대측 입론에서 승원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 판정을 가지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야구의 일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이고요. 이 스트라이크 존을 가지고 야구를 볼 때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성질이 나서 심판을 욕하지 이게 재밌어서 저는 경기를 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존에 대해서 조금 이질감과 적응이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두 분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비시즌 동안의 시범 경기와 퓨처스 리그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존에 적응하는데 투수와 타자 모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공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볼 판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자의 타격 폼과 그리고 신체 밸런스에 따라서 존을 반영하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대가 변하면 야구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저는 야구계에서 로봇 심판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재밌는 합방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안지만 전 야구 선수하고 그 뇌물수수 사건으로 야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최규순 전 심판이 아프리카 TV라는 그 플랫폼에서 합방을 하셨던 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합방을 같이 했을 때 먼저 이 심판이 자신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시작을 했고요. Yes or No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이때 그 퇴근 전 실제 유무에 대한 질문에 Yes를 고르며 한 팀이 패전조 투수를 내보내 100기를 들면 심판도 유도리 있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퇴근 전을 인정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그런데 이런 답변은 돈과 시간을 써서 경기장에 온 야구팬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추가적인 발언으로 심판에 대한 처우도 별로고 연봉도 적으며 팬, 감독, 선수 모두가 자신들을 싫어하는데 심지어 더운 날 검은 옷 입고 쭈그리고 앉아서 판정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심이 나올 수 있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경기에 스트라이크 볼 경기에 걸리는 공들이 15개 내외인데 정말 애매하다면서 이러한 판정으로 인해 경기가 뒤집히면 정말 힘들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심판분들의 인터뷰에서 4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애매한 공 잡기 힘들면 로봇 심판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매한 공을 잡기 위해서 인간 심판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 스트라이크 같은 것들은 저희 패널분들은 물론 야구 팬들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특정 구단의 팬이나 선수, 감독이 심판을 좋아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심판은 경기 후 오늘 심판 누구였냐? 라는 의문이 들지 않게끔 경기를 판정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현재 KBO 리그 심판들의 인식이 애초에 이런 인식에 머무른다면 로봇 심판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YTN에서 올려놓은 2초의 정적 뒤 스트라이크 절반의 성공 로봇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너튜브에 게시한 동영상 케이스를 가져왔는데요. 이 동영상의 경우 좋아요가 1000개 이상, 싫어요가 36개에 불과하며 900개가 넘는 댓글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는 네티즌들이 로봇 심판 도입에 찬성하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무시할 시 대한민국의 스포츠 팬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공산당 지지자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론하고 싶은데요. 네네. 그건 너무 그 섣부른 일반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반박한다고 해서 공산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더불어서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인간의 문화에 자꾸 기계가 더 높은 수준을 요하는 기계가 도입된다면 그게 진정으로 인간이 즐기는 문화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인간이 하는 로봇이 하는 스포츠 경기를 저희가 즐기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경기를 요구하고 이 선수는 왜 이렇게도 못하자면서 점점 로봇으로 개조되는 사람들의 그런 경기만을 보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심판의 문제부터 인간의 선에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렇게 아직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 그 일정 수준의 제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AI를 통해서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 보자면 오심이 그 심판 뭐 본연의 판정도 있지만 주변 상황에 참 주변 상황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공정성 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할 말이 정말 많아서 막 이게 근질근질했는데요. 우선 저희가 저는 류현진 선수 경기를 보면서 항상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런 경기에서 정말 판정을 완벽하게 하는 메이저 주심들이 있었어요. 그런 주심들을 보면서 저는 그 주심들을 정말 좋아했고요. 그래서 아까 진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심을 좋아하는 경우가 그렇게 이상한 경우로밖에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는 너무 야구 쪽에서 타락에 찌든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고요. 저는 충분히 삼성 팬으로서 KBO 내에서 저도 판정에 굉장히 예민할 때가 많고 짜증나서 욕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것도 주심이 하는 거고, 그거를 기계가 대체한다고 해서 똑같이 저희는 그 판정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거고, 저 기계 쓰레기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냥 다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인간들 중에서도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심판들이 있듯이 그런 심판들의 능력치를 개선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부분이지, AI에게 도움을 빌리는 거는 정말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그런 식으로 양의지 포수나 류현진 선수의 그런 볼배급 같은 거를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재밌지 않나요? 그런 류현진 선수가 경기 시작부터 이닝 초부터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을 자기가 알아서 파악하고 천천히 파악해가면서 그 스트라이크 존 가장자리에 걸리게 공을 던지는 게 너무나도 경이롭고 재밌는 부분이라서, 이런 요소를 위해서라도 저는 꼭 심판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면서 사람들끼리 야구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더 이제 이야기 할 말씀 없으신 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 55번째 에피소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이제 청취자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뭐 댓글이든 생각으로든 네, 한번 가져주시고 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